의료 AI가 발전하려면 데이터가 꼭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그건 우리한테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잖아요. 이게 바로 프라이버시 역설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그 해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AI가 우리의 의료 기록을, 그러니까 그 원본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보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담긴 의학적인 지식만 쏙 빼내서 똑똑해질 수 있을까? 와,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죠. 자, 그럼 해법을 찾기 전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 바로 의료 데이터 딜레마입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사일로라는 현상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국의 모든 병원이 귀중한 의학 지식이 담긴 거대한 도서관인데 이 책들을 밖으로 절대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병원 안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죠. 섬처럼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모아서 더 큰 연구를 하거나 AI를 개발하는 게 정말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아니, 그럼 데이터가 왜 이렇게 꽁꽁 묶여 있는 걸까요? 당연히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히파, 유럽엔 GDPR, 그리고 우리나라엔 데이터 3법 같은 아주 강력한 규제들이 있거든요. 물론 환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정말 필수적인 장치죠. 그런데 바로 이 강력한 보호막이 역설적으로 인류의 건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데이터의 엄청난 잠재력을 잠재우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꽉 막힌 상황을 뚫고 나갈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혁신적인 해법이 등장했거든요. 그 이름은 바로 연합학습, 영어로는 Federated Learning입니다. 이건 기존 방식하고는 발상 자체가 180도 달라요. 민감한 원본 데이터를 한 곳으로 막 모으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AI 모델을 데이터가 있는 각 병원으로 직접 보내는 겁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모델이 여행을 떠나는 거죠. 아까 그 도서관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걸 똑똑한 사서에 빗대면 이해가 정말 쉬워요. AI 모델이라는 사서가 각 병원, 즉 도서관을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책들을 열심히 읽고 배운 다음에 책의 내용 자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뭘 배웠는지 그 지혜의 요약본만 챙겨서 돌아오는 겁니다. 사적인 책 내용은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이게 작동하는 방식을 한번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중앙에 있는 AI 모델을 각 병원으로 보내요. 둘째, 그 모델이 병원 안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인데요. 학습을 마친 모델은 원본 데이터가 아니라 내가 뭘 배웠다는 학습 요약본, 전문 용어로는 모델 파라미터만 다시 중앙으로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 서버는 여러 병원에서 온 이 요약본들을 싹 모아서 훨씬 더 똑똑한 최종 모델로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두 방식의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 기존 방식은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니까 항상 유출 위험이 따라다녀요. 하지만 오른쪽, 연합학습은요? 데이터가 자기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니까 개인정보 위험이 최소화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예요. 일단 수집하고 보자에서 설계부터 프라이버시를 생각한다. 즉,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론은 뭐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럼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정말 쓰이고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 기술을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선구자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 헬스케어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무려 16개가 넘는 국내 주요 병원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병원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내보내지 않고도 대규모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 거죠. 그동안 흩어져 있던 병원 데이터들이 거대한 협력 자산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이 숫자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2개월. 예전 같았으면 2년은 좋게 걸렸을 대규모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가 이제는 단 2달이면 끝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더 좋은 결과로요. 이건 뭐 효율성이 좋아졌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차원이 달라진 거죠.
이런 혁신은 당연히 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인 마이크 체리 교수는 이 플랫폼을 두고 헬스케어 분야의 데이터 과학과 의학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극찬하기도 했죠. 자, 이제 눈을 세계로 한번 돌려볼까요? 바로 엔비디아의 사례입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하고 손을 잡고 코로나19 AI 모델을 개발했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환자들의 민감한 엑스레이 사진을 국경 밖으로 보내지 않고도 여러 나라의 병원들이 함께 연구할 수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네, 이런 성공 사례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이제는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활짝 열어젖힐 새로운 헬스케어 경제, 그 잠재력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37년 전 세계 의료 AI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예측되는 수치가 무려 1,435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0조 원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점점 늘어나는 만성질환 환자들. 둘째, 어떻게든 낮춰야 하는 의료 비용 문제. 그리고 셋째, 스마트워치 같은 기기들 덕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강 데이터. 바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연합학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연합학습 시장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 성장세가 정말 뚜렷합니다. 여러 기관에서 예측한 수치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이건 그만큼 이 시장이 새롭고 역동적이라는 뜻이겠죠. 중요한 건 모두가 연평균 13%가 넘는 엄청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는 16%로 가장 높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이 연합학습이라는 기술이 앞으로 우리 의학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연합학습은 바로 이 다리와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건널 수 없는 강 저편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 발전이라는 두 가치를 마침내 이어주는 아주 결정적인 다리인 셈이죠. 이제 더 이상 둘 중 하나를 포기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자, 이제 개인정보 보호가 더 이상 의료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난치병을 가장 먼저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그 해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 있는 병원 서버 안에서 조용히 학습을 계속하고 있는 AI가 찾아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